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이 모습을 한번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우리 반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 반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많은 건 이제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겠지.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선생님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선생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건 뭔가 여러분이 좀 민주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지. 이제 우리 6학년이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학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토의해보고, 그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해결 방법을 찾고, 그치? 이 해결 방법을 선생님에게 건의해보는 이런 건 어떨까? 물론 이런 절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피곤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게 아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왜 맨날 회의하고 이런 게 귀찮고 피곤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치? 그래서 조금은 힘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그치? 그래서 이런 절차와 과정을 반영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험을 꼭 여러분 반에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 어른들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6월 항쟁 이전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1987년이겠죠? 이때가 6월 항쟁이었으니까 1987년 6월 항쟁 이전에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이 1960년 6월 항쟁 이전에는 바로 수많은 대통령들이 우리 안타깝지만 바로 독재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권력을 장악하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에 맞서기 위해서 시민들이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바로 길거리에 나와서 바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거였죠. 대규모 집회를 연 대표적인 모습들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우리 기억나요?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에 맞서서 바로 3.15 부정선거 물러가라. 부정선거 무효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에 나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김주열 학생이 사망하게 되면서 결국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에 나오게 됐고 대규모 집회가 열렸죠. 그래서 바로 4.19 혁명이 일어났던 거. 그치? 요런 것들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독재자 전두환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바로 1980년 광주에서 바로 5.18 민주화 운동, 마찬가지로 이 전두환의 독재 정권에 맞서서 수많은 사람이 광주 시내로 나와서 전두환은 물러나라 라고 하면서 시위를 벌였죠. 그쵸? 바로 이런 대규모 집회들이 많았다. 마찬가지로 6월 항쟁 역시 그런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시위를 하는 것들은 결국 어떤 문제점들이 좀 생겼을까? 문제라기보다는 좀 어려운 점이었겠죠? 어려운 점. 그렇지. 문제점은 아니지. 어려운 점들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독재에 맞서고,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바로 권력을 이용해서 경찰이나
군인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다 보니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람까지 생겨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희생자들도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사회가 훨씬 민주적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영이는 아버지와 함께 시내에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다. 라고 해서 자, 여기 보면 촛불 집회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 옛날과는 다른 형태의 뭔가 사회 참여라고 볼 수 있죠. 다른 형태의 바로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밤에 촛불을 하나씩 들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되겠죠. 바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이고, 왜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하는 건가요? 우리 사회의 공동의 문제를 바로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거란다. 그치? 이렇게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니까 뭐 경찰이랑 몸싸움을 벌인다든지 뭐 서로 막 때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평화적인 시위의 방법이고, 지금은 이렇게 촛불 집회의 방법이 많이 생겨났죠. 바로 이 촛불 집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있고, 바로 이 촛불 집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많이 변화한 것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가슴 아픈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세월호가라는 한 사건의 진상을 밝혀라.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라. 뭐 이런 촛불 집회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얼마 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뽑아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랑 친한 사람이 권력을 대신 휘둘렀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이렇게 촛불 집회를 통해서 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게 되면서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는 건 대통령은 원래 5년 동안 임기를 하는데 중간에 물러나게 된 것이니까요. 이런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촛불 집회가 바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런 평화적인 시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촛불 집회 이런 것들은 해외 뉴스,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영국 같은 나라들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가 열리고 있는 걸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한국이 이렇게 민주적인 시위를 한다 라고 해서 뉴스에 내보내고 그런 적도 많았죠. 자, 이렇게 촛불 집회 말고도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엔 또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6월 민주항쟁까지는 시민들은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주로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자, 이후에는 이렇게 바로 촛불 집회, 그 다음 캠페인, 그 다음 서명운동, 바로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뜻이에요. 그 방법이 다양해지는 건 사회가 민주화가 됐죠.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뽑게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지방자치라든지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이 또는 집단이 단체가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문제 해결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두 번째로 또 가장 큰 이유는 옛날에 비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유튜브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바로 자신의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렇게 누리소통망 서비스, SNS, 뭐 트위터라든지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아니면 뭐 다음 카페나 뭐 네이버 카페 뭐 다양한 뭐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기도 하죠. 또 요즘에 여기 교과서에 안 나왔지만 요즘엔 또 유튜브 뭐 개인이 방송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기도 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캠페인을 봅시다. 캠페인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따라주세요. 이런 걸 해야 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형태의 운동이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 뭐예요? 모두를 살리는 적정 온도, 함께하는 26도. 그러니까 실내 온도를 26도로 하자. 26도로 해서 에너지를 아끼자. 그래서 지구가 파괴되는 걸 막자. 이런 운동을 벌이는 걸 바로 캠페인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아마 학교에서 뭐 전교 자치회나 이런 곳에서 이런 캠페인 같은 거 하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서명 운동을 보겠습니다. 서명 운동은 뭐예요? 그 사람이 이 뜻에 함께 한다고 이름을 적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탄소 생활과 함께 플러그 뽑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명절 음식 먹을 만큼만 하자 라고 하면서 이런 걸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이 사람이 이것에 이름을 적는 이런 걸 바로 서명 운동이라고 하죠. 이런 서명 같은 걸 많이 모아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국회의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에게 낸다든지 아니면 뭐 환경부 장관에게 가서 제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대통령에게 보낸다든지 수많은 사람이 서명을 했다는 건 이 정책에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찬성했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서명 운동을 받아서 제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자, 대규모 시위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아마 뭐 서울이나 어디 곳에 지난달에 보면 이렇게 뭔가를 들고 혼자 시위를 하는 사람을 본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바로 우리가 1인 시위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여러 명이 아니라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라고 궁금해 할 수 있어요.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도 아무나 시위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집회와 이 시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맡아야 된다라는 이런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뭐 집시법이다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잠자야 되는데 여러분 집 앞에 와가지고 누가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시끄럽게 시위하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회나 시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교육청에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막 10명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한다. 이거를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하고 허가를 맡아야지만 할 수 있어. 그러면 매번 시위를 하고 매번 허가를 받고 이런 과정도 일단 조금 힘들 수가 있잖아. 그치? 아니면 내가 신고를 했는데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예외 조항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한 명의 경우, 1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허가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건 신고나 허가를 안 해도 돼. 근데 2명부터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 차량 2부제. 그러니까 차량 2부제는 차가 절반만 다녀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홀수 1, 3, 5, 7, 9는 오늘 차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 끝번호인 차는. 근데 2, 4, 6, 8, 0번인 차들은 오늘 집에다 차를 놓고 나와야 되는 이런 게 바로 차량 2부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저렇게 마스크까지 쓰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리소통망 서비스의 의견 올리기라고 해가지고
각종 홈페이지 뭐 이런 데에다가 뭐 의견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다음 요즘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뭐 SNS 이런 것 중에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뭐 트위터라고 하는 걸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페이스북 뭐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 맞아요. 뭐 인스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요즘에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경우도 많다. 알겠죠? 시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겠죠. 맞아요. 좋아요. 그 밖에도 시민들은 선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당연히 정치 참여고, 그치? 선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거야. 왜? 바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지. 그 다음에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렇지? 좋아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다. 또 공청회에 참석한다. 공청회는 말 그대로 어떤 일에 대해서 회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 앞에 앉아 있는 분이 뭐 전기요금에 대한 뭐 전문가들이다. 또는 뭐 국가 관련된 뭐 그런 이런 기관과 관련된 공무원들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또는 이 문제와 관련된 뭐 정치인들, 이런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이 사람들만 결정하면 다른 시민들의 참여가 제한되니까 여기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이 회의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 사람들한테도 내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은 또 자신들이 전문가나 공무원이나 정치인으로서 시민들에게 이것을 왜 하는지 설명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런 거를 공청회라고 합니다. 알겠죠? 투표하는 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또 이번에 대통령 선거 있었죠? 그 다음에 정당 활동이라고 있네요. 정당 활동. 정당 활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정당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정당들을 보면 뭐 더불어민주당, 뭐 국민의힘, 뭐 그 다음에 정의당, 뭐 이런 다양한 정당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이 당에 가입해서 바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죠. 특히 이 정당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뜻, 이런 것들을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힘을 가지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정당 활동이 되겠다라는 거죠. 또한 시민단체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남극은 우리가 지킨다. 그러니까 남극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바로 시민단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시민들이 모인 단체,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시민단체들은 우리 모든 사람의 공공의 그런 이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이나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시민들은 사회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더 이상 과거처럼 막 시위를 하면서 막 경찰과 싸우거나 뭐 어디를 막 부수거나 뭐 이런 시위는 많이 없어졌죠. 그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사회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바로 이렇게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주변의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계획 세우기. 자, 과제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시한 활동이다. 자, 문제는 항상 여러분 주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꼭 이런 거 하면 전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바로 당연히 여러분의 문제니까 바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있는 거는 뭐 여러분이 어디를 관심을 가지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활하는 여러분의 학교,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아니면 여러분의 마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과 관련된 문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해서 활동 계획을 세워봅시다.
자료 1번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시를 보면 되겠죠? 소영이와 친구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 공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개최하는 알뜰 장터에서 새로운 물건을 살 생각이 기대가 컸다. 하지만 주말 동안 비가 온다는 예보로 장터가 취소되자 실망했다. 이에 소영이와 친구들은 바로 문제가 뭐야? 비가 와도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행사를 하거나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라는 거죠. 이 문제점을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열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해결 방안으로는 그러면 우리 마을에 체육관, 강당 같은 걸 지어주세요. 해결 방안의 실천을 위해서 참여해야 할 활동에는 시청 누리집에다가 이 친구는 강당을 지어달라는 글을 올리는 활동을 선택을 했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3번을 선택했네. 함께 할 친구들을 모았고요. 그쵸? 나 혼자서 하는 것보단 또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네. 어디에다가 이 글을 올려서 요구할 건지, 그 다음에 글을 올릴 곳은 어디인지, 무슨 내용을 올릴 건지, 그래서 글을 작성하고 각자 쓴 글을 올리고 또 친구들에게 홍보해서 그치 접속해서 읽어보고 뭐 좋아요나 동의합니다 이런 댓글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활동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대충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상 어떻게 올릴지 자료는 어떻게 찾을지 직접 만들고 올리고 홍보하기까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6학년이니까 준비하면 더 좋을 수 있겠죠. 주제 마무리 이렇게 돼 있고요. 마무리 놀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무리는 주제 마무리에서 학습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번 단원에서 배웠을 때 중요했던 것들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서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바로 1960년 4월 19일에 이승만 독재에 맞섰던 바로 무슨 혁명? 4.19 혁명.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 또 전두환의 독재에 맞서서 1980년 5월 18일에 있었던 뭐?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거요. 됐죠? 그 다음 또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게 바로 1987년에 있었던 그치 87년 바로 6월에 있었던 무슨 항쟁? 6월 항쟁. 그치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도 공부해 봤어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그치? 첫 번째, 이 6월 항쟁 때 가장 큰 성과가 바로 뭐였어요?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뽑는 바로 대통령 직선제. 그치?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도 모든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기존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경상북도 아니면 경기도 아니면 서울특별시 이런데 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뽑는다. 바로 그게 뭐였어요? 바로 주민자치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 군수,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을 뽑는 바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민주주의가 정착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바로 뭘 할 수 있다? 주민 소환. 주민이 소환을 해서
다시 우리 국민의 뜻대로 하세요. 주민의 뜻대로 하세요라는 이런 여러 가지 주민 소환제라는 제도까지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것들 한번 다시 복습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